밥값보다 약값이 더 나간다고요. 새벽부터 시작된 며느리의 날선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늘 그랬듯 당뇨 환자용 반찬 2~3개와 식은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을 들어 올렸죠. 며느리의 잔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약국에서 받아온 당뇨약, 혈압약, 관절염 약들을 하나씩 세면서 한 달 약값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기까지 두드리며 보여줬어요. 이게 다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달에 30만 원은 좋게 나와요. 어머니는 그저 알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이미 하루 한 끼만 드시고 계셨어요. 아들 가정에 부담이 될까봐 아침은 거르고 점심도 대충 물에 밥 말아 드시는 게 전부였죠. 밤에는 배가 고파도 부엌에 나가기가 눈치 보여서 그냥 참고 주무셨어요.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 그릇 꺼내는 소리마저 조심스러워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며느리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부담스러워 보였나 봅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약을 좀 줄여볼까?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안 드시면 안 되나요? 솔직히 말해서 이 집 살림이 얼마나 빠듯한지 아시잖아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이들 학원비만 해도 버거운데 병원비까지 계속 나가면 저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죠. 어머니는 더 작아지셨어요. 평생 남편과 함께 어렵게 모은 돈으로 아들 결혼시키고 손자들 용돈도 주시면서 살아오셨는데 이제는 짐이 된 기분이셨을 거예요.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는 방으로 돌아가 서랍에서 약봉지들을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세어보니 정말 많았어요. 혈당약, 혈압약, 관절염약, 소화제까지. 하지만 이 약들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다는 걸 어머니 자신이 가장 잘 알고 계셨죠. 손자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 배고파요 하며 냉장고를 열어 젖히는 소리를 들으며 어머니는 한숨을 깊게 내쉬셨어요. 그날 밤부터 어머니는 몰래 약을 반으로 줄여서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샵샵 2장.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에요. 며느리가 무심하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같이 가자 혹은 택시비 드릴까요? 라는 말이라도 있었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며느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설거지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어머니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혼자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래된 가방에 진료카드와 약봉지를 넣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들었나 싶을 정도로 숨이 찼어요. 평소보다 다리에 힘이 없었고 중간중간 쉬어가야 했죠. 길 건너편 상점 아주머니가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네, 괜찮아요 라고 답했지만 사실은 어지럼증이 계속 몰려왔습니다. 약을 줄여 먹은 지 일주일째 몸의 컨디션이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버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 정거장 정도는 서서 갔을 텐데 이번엔 꼭 앉아야 할 것 같았어요. 다행히 한 학생이 자리를 양보해 줬죠.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자리에 앉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병원에 도착해서도 문제였습니다. 접수를 하고 대기 번호표를 뽑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진료실로 가는 복도에서 갑자기 어지럼증이 몰려왔어요. 벽에 기대어 서 있는 어머니를 본 간호사가 급히 달려와 부축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보호자분은 어디 계시죠? 어머니는 미안한 마음에 혼자 왔어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죠.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혼자 오시면 어떻게 해요? 혹시 집에서 아무도 모르시나요? 어머니는 괜찮다고 자주 혼자 다닌다고 말씀드렸지만 간호사의 걱정스러운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진료실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어지럼증이 있었고 호명을 받고 일어날 때도 한 번 더 휘청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혈당 수치가 평소보다 훨씬 높았고 혈압도 불안정했어요. 어머니, 식사는 제때 하고 계신가요? 약은 빼먹지 않고 드시고 계시죠? 의사의 질문에 어머니는 대답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약을 줄여서 먹고 있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네, 잘 먹고 있어요라고 거짓말을 하고 말았죠. 의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다며 더 자주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호자 연락처를 꼭 물어봤습니다. 직장에서 전화를 받은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병원입니다. 어머님이 오늘 진료받으러 오셨는데 상태가 좀 좋지 않으세요. 혈당이 많이 올라가 있고 어지러워하시는데 혼자 오셨더라고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내용에 아들은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혼자 가셨다는 것도 몰랐고 상태가 안 좋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심각한 건가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간호사는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가능하면 보호자분이 같이 오셔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시는 게 좋겠어요. 아들은 급히 회사 일을 마무리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상사에게 가족 응급 상황이라고 말하고 조퇴를 했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마음이 불안했죠. 언제부터 어머니가 이렇게 안 좋으셨을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어머니를 발견했을 때 아들의 마음이 찡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이셨어요. 의자에 앉아 계시면서도 조금씩 몸을 흔들고 계셨죠. 엄마, 왜 말씀 안 하고 혼자 오셨어요? 아들이 다가가자 어머니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괜찮다고 했잖니. 너희들 바쁜 거 아는데. 진료실에서 만난 의사 선생님은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혈당이 200을 넘었어요. 평소 140 정도 유지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식사 패턴이 바뀌었거나 약 복용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집에서는 어머니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거든요. 어머님이 혼자 오셨는데 앞으로는 보호자분이 동행해 주세요. 이런 상태에서 혼자 다니시기엔 위험해요. 의사의 말에 아들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머니가 병원도 혼자 다니고 계셨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깨달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언제부터 이렇게 안 좋으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니는 별거 아니야.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라며 괜찮다고 하셨지만 아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죠? 택시 안에서 어머니의 옆모습을 보니 확실히 살이 빠지신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은 며느리를 따로 불러내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병원도 혼자 가시는 거 알고 있었어?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저도 바쁘고 어머니도 혼자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상태가 안 좋으셨던 것도 몰랐어? 의사가 혈당이 위험하다고 하던데? 며느리는 그제야 심각함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샵샵, 내장. 며느리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했나요? 어머니 병원 때마다 따라다녀야 해요? 며느리는 오히려 화를 냈어요. 저도 애들 돌봐야 하고 집안일 해야 하고 나름대로 바쁘거든요. 아들은 그래도 어머니가 아프신데 좀 더 신경 써달라고 부탁했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죠. 솔직히 말할게요. 내가 왜 어머니 눈치 안 보게 해드려야 해요? 이 집 돈으로 약도 사시고 밥도 드시고 병원비도 내는 거잖아요. 며느리의 말이 점점 거세졌어요. 저희도 여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어머니 오시고 나서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세요? 아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물론 경제적 부담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죠. 어머니 약값과 병원비, 그리고 식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인데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불만을 쏟아냈어요. 남편인 당신은 편하겠죠. 어머니 수발은 제가 다 하는데 고생하는 건 저뿐이네요. 약 챙겨드리는 것도 제가 하고 식사 준비하는 것도 제가 하고 사실 이것도 며느리가 과장한 면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웬만한 일은 혼자 하시려고 노력하셨거든요. 우리 아이들 장래는 생각 안 해요? 학원비도 빠듯한데 어머니 병원비까지 계속 나가면 애들 교육에 투자할 돈이 어디 있어요? 며느리의 말에는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어머니와 자식들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괴로웠죠. 그렇다고 해서 엄마를 이렇게 대할 수는 없잖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저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한계가 있다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요.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는 큰 다툼이 벌어졌어요. 목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어머니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아들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며느리는 요양원이라도 알아보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방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자식에게도 짐이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벽을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아들 부부의 다툼 소리가 하나하나 가슴에 박혔어요. 특히 요양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샵샵 5장.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는 작은 종이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건강하게 잘 사세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애들과 행복하게 사십시오. 어머니의 흐릿한 글씨로 적힌 짧은 편지였어요. 며느리가 그 쪽지를 먼저 발견했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아들이 그 쪽지를 보았을 때는 이미 어머니는 집을 떠나신 후였습니다. 급히 어머니 방을 확인해 보니 옷가지며 약봉지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죠. 평소 사용하시던 지팡이도 가방도 모두 없었어요. 서랍 위에는 그동안 아껴오신 적금 통장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아이들 학용품 사라고 쓰세요 라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황급히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어머니는 받지 않으셨어요. 핸드폰 전원을 꺼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어디 가셨을까? 혼자 중얼거리며 근처 찜질방이며 여관들을 찾아다녔지만 어머니의 행방을 알 수 없었어요. 동네 상점들에도 물어봤지만 아무도 어머니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오히려 시원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어디 가셨을까요? 아마 친척집이나 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만약 어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자신도 책임을 져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어머니는 새벽 일찍 시외버스를 타고 멀리 떨어진 동네의 작은 요양병원으로 가셨어요. 그동안 남편과 함께 모아둔 적금을 해약해서 당분간 지낼 돈은 마련하셨지만 그리 오래 버틸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요양병원 상담실에서 입원 절차를 밟으면서도 마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요양병원 직원들에게는 자식들이 바빠서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어요. 괜히 걱정만 끼치니까 연락은 나중에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직원들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지만 어머니의 의사를 존중해 주었어요. 하지만 보호자 연락처는 응급실을 위해 꼭 적어야 한다고 해서 아들 번호를 적어주셨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어머니로부터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초조해졌지만 며느리는 알아서 잘 계시겠죠 라며 담담했어요. 집안은
확실히 조용해졌고 생활비도 줄어들었지만 뭔가 허전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어머니가 계시던 그 자리가 유난히 비어 보였어요. 아이들도 할머니는 언제 와? 라고 물어보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아들은 대답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샵샵 6장. 일주일 뒤 저녁 갑작스럽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혹시 김님의 보호자분 맞으신가요? 저는 요양병원 간호사입니다. 요양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아들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죠. 어머님이 계시긴 한데 오늘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받는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본 며느리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어요.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가 물었지만 아들은 대답할 여유도 없이 급히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쓰러지셨대. 병원 가야겠어. 이번엔 며느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차를 몰고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아들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어머니가 그 먼 곳까지 혼자 가셨다는 것도 충격이었고 쓰러지셨다는 소식은 더욱 충격이었죠. 내가 좀 더 잘해드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후회의 마음이 밀려왔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달려간 아들 부부가 본 어머니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어머니는 한층 더 야위어 보였어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변하실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였죠. 의료진의 설명에 따르면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높아져서 의식을 잃으셨다고 했습니다. 환자분이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도 거의 안 하신 것 같고요. 담당 의사의 말에 아들은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상태까지 방치하셨나요? 당뇨 환자에게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의사의 책망 섞인 말투에 아들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셨을 때 아들의 얼굴을 보시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봤구나. 목소리가 겨우 들릴 정도로 약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엄마, 왜 말씀도 안 하시고 이런 곳까지 오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여기가 좋더라.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러면서도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래도 집에서 밥 해줘서 고마웠다. 그 말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이렇게 대했던 며느리에게도 고마워하고 계셨던 거예요. 며느리의 눈가가 촉촉해지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뭔가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샵샵 7장. 의사 선생님의 진단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당뇨합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혈당이 35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정상인의 3배가 넘는 수치죠.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아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신장 기능도 떨어져 있고 망막 검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당이 조절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환자분이 혼자서 많이 참으셨을 겁니다.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약도 줄여서 드신 것 같은데 당뇨 환자에게는 정말 치명적이에요. 의사의 말이 계속될 때마다 아들과 며느리의 죄책감은 더해갔습니다. 이런 상태가 더 지속됐다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그제야 며느리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병실 복도에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어머니께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을지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들도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죠.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았던 거예요.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모습들이 스쳐갔습니다. 약봉지를 들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시던 모습, 식은 밥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시던 모습, 병원에 혼자 가시면서도 아무 불평 없으셨던 모습들이요. 며느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얼마나 미안해하시며
살아오셨는지를. 특히 어머니가 늘 괜찮다, 괜찮다 하시던 말이 떠올랐어요.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으셨을 텐데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아픈 내색도 안 하시고 혼자 다 참고 계셨던 거였죠? 심지어 약값이 부담이 된다는 소리를 듣고는 몰래 약까지 줄여서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간호사가 와서 당분간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합병증 때문에 꽤 오랫동안 치료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집에서 제대로 관리받으시면 회복 가능하시지만 간호사의 말에 며느리는 더욱 자책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구나. 아니 돌보려고 하지도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판병실에서 어머니를 지키며 며느리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어머니는 깨어나지 않으셨죠. 손을 잡고 있으니 얼마나 마른 손인지 느껴졌어요. 살도 많이 빠지셨고 손마디마디가 뼈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자신이 어머니께 했던 말들, 보였던 태도들이 하나하나 떠올랐거든요. 약값이 너무 많이 나간다. 부담이 된다. 눈치 보게 하지 말라던 자신의 말들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샵샵 8자. 일주일 후 어머니가 퇴원하시던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며칠 전부터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들이 뭔지 알아보려고 아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당뇨 환자에게 좋은 음식들을 찾아보기도 했죠. 북어국, 두부조림, 시금치나물, 그리고 현미밥까지 평소 해드리던 것보다 훨씬 정성스럽고 풍성한 상차림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방도 새로 정리했어요. 이불도 새 걸로 바꿔놓고 가습기도 틀어놓고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화분도 하나 들여놓았죠. 약통도 새로 사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정리해 놓았어요. 어머니가 복용하시기 편하도록 하루치씩 미리 빼놓을 수 있게 말이에요. 어머니가 집에 도착하셨을 때 그 모습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평소 습관처럼 사양하시는 말씀을 하셨지만 며느리는 이번엔 달랐어요. 어머니의 손을 살살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잘 모실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며느리도 처음 해보는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보시더니 괜찮다. 다 지나간 일이야 라고 하시면서도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아마 며느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처음이라 감동이 크셨을 거예요. 식탁에는 어머니가 앉으실 자리에 따뜻한 국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아들은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부축해서 자리에 앉게 해드렸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3명이 함께하는 식사였죠. 어머니는 한 숟가락 떠서 드시더니 맛있다고 하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환한 미소였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밥을 더 떠드리고 반찬도 골고루 올려드렸어요. 어머니, 이것도 드셔보세요. 당뇨에 좋다고 해서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며느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죠.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조심스러워 하셨을지.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괜찮다. 다 지나간 일이다라고 하셨지만 그 말이 오히려 며느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죠. 그날 저녁부터 며느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니 약 챙겨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식사 준비할 때도 어머니 건강을 먼저 생각하게 됐죠. 병원 갈 때도 꼭 함께 따라가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아이들에게도 할머니를 더 잘 모시라고 가르쳤고요. 무엇보다 어머니와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동안 무뚝뚝하게 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혈당은 괜찮으세요? 하면서 세심하게 챙겨드렸어요. 어머니도 처음엔 어색해 하시다가 점점 마음을 여시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위기는 오히려 진짜 가족이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따뜻한 집밥과 함께하는 진짜 가족이 된 것입니다.